일본 정부가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앞서 산업부 장관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경제 제재 조치는 담당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재료 등을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겁니다. 이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3개인데 전문적인 품목이라 이름이 좀 어렵지만 브라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라는 재료들입니다. 이 중 브라폴리이미드라는 재료는 TV와 스마트폰 부품으로 사용되고요. 주로 곡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로 알려져 있고요. 리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이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재가 시행이 되면 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건마다 허가와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깐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건당 90일 정도가 걸린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 시행은 당장 오는 4일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SK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믿을 만한 국가를 백색 국가로 지정해놓고 이들 나라의 고성능 전자, 통신 물품을 수출할 때 행정 편의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백색 국가로 지정이 돼 있지만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밝히는 이런 제재 조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대항 조치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한국 기자는 물론 일본 기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 기사 대부분 징용 배상 문제 등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 혹은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도 있고 한국만 골라서 제재를 가한 점으로 봐서도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내용들입니까? 일부 보복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게 없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보복 수단으로 예상됐던 재료입니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버려서 타격을 주는 방안은 일반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복 조치의 시기도 의외입니다. 사실 보복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사는 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일본 오사카에서 치러진 G20 정상회의에서 방금 전에 정부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정상회의 때 이 의장이 아베 총리였는데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서 폐회식 공동성명 때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밝힌 지 딱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이 기사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일본 정부가 똑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일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우리 담당자들도 사전에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당국자들이 치밀하고 조용하게 준비한 뒤 오사카 G20이 끝나자마자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표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기획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하필 지금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하필 이런 시기에 조치를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달 20일에 치러지는 일본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 아베 총리의 지상 소원이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는 군대 보유 금지 그리고 전쟁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고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 헌법을 고치려면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 2개의 국회가 있는데
이 중 이번 선거는 참의원 선거입니다. 7월 21일에 치러지는데 개헌은 이 두 개 국화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가 되면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을 얻어야 개헌이 완성됩니다. 개헌의 국회 정족수는 모두 의석 3분의 2 이상입니다. 현재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자민당과 연립정당 등 범여당 의석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의안 선거에서 3분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조차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개헌을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마땅한 카드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제 이슈도 생각보다 신통치 않고 아베 내각의 각종 부정부패도 많았고요. 아베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랑하는 부분은 외교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최근 외교 성과도 별로고 선거 때마다 일본의 큰 위협이라면서 보수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한 북한을 두고도 지금은 비난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베 총리가 크게 의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 맡긴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아베 총리 지지 세력인 보수층과 우익의 지지를 얻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이런 조치를 통해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당장 선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홍보연입니다.